UBC 여론조사 결과 대선 후보군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UBC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을 중단했고 무소속 연대도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유보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은폐 책임을 물어 사고 당시 고리원전 소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울주군 삼남면 장백 아파트가 부도 13년 만에 공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제조업에도 파견 근로를 허용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민영 주차장은 물론 공영 주차장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채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거액을 챙긴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공사 간부가 검거됐습니다. 한미 FTA가 오늘부터 발효되면서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인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UBC 울산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울산 지역에서는 대선 후보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대선 유력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호감을 느끼느냐고 물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5.8%,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18.9%,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0.4%,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6%의 순을 보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연초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지지도가 4%포인트 상승했으며 안 교수도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5.5%, 민주통합당이 14.2%, 통합진보당 5.9%의 순을 보였습니다. 후보자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능력과 경력이고 공약과 정책, 도덕성, 점령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70%,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가 19.4%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율은 적극적 투표층에서 15% 정도 적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 투표율은 55%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17대 대선 투표율 64.6%보다는 낮겠지만 여야 맞대결이 벌어지면서 지난 18대 총선 투표율 45.8%보다는 약 10%포인트 정도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UBC가 서울의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과 11일 그리고 13일 3일 동안 울산 지역 만 19세 이상 유권자 2,4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네, 이렇게 UBC 울산 방송이 지난 12일과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야당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6개 선거구에서 모두 새누리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폭적인 선거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오는 주말 후보 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벌이던 신경전을 전격 중단하고 중앙당이 합의한 경선 방식을 수용했습니다. UBC 여론조사를 보고 새누리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을 우리 야당이 다 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전략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이 정부와 4년을 함께한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당초 중구의 유태일 무소속 후보 지지 선언을 하려던 비전 울산 포럼은 유 후보의 지지율이 5.5%로 나오자 지지 선언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번 여론조사로 크게 고무된 새누리당은 더욱 고삐를 다잡기로 했습니다.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새누리당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역풍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중구 새누리당 예비 후보였던 김석진 전 MBC 기자가 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공천자로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는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 조전혁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남동을에 김석진 씨를 공천하는 등 8차 공천자 11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고리 원전 소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에 울주군 서생면 주민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고리 1호기 정전 사고가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은폐된 만큼 원전의 안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거 이거는 사실 후쿠시마 제2의 그 사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충기가 될 일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생면 주민협의회에서는 원자력 1호기는 폐쇄를 시키고. 시민단체도 이번 사고는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라며 9개의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을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야당 후보들과 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인근에 약 18기, 약 20기까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원전 도시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 110만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어서.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고리 1호기 사고 직후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고리원전 소장인 문병희 위기관리실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10년이 넘게 흉물로 방치됐던 울주군 삼남면 장백 아파트가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만 적정하면 분양 전망도 밝은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봤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16개 동 1,540가구 규모의 울주군 삼남면 장백 아파트입니다. 지난 1999년 부도 이후 무려 7차례 경매 끝에 지난 연말 부산의 초정 개발에 낙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464억 원대의 감정가는 330억 원 이상 줄어서 낙찰가는 132억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최근 잔금을 모두 납부해 소유권을 넘겨받고 공사 재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지역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흉물 이거 빨리 정량으로 우리도 뭐 장사니까 빨리 해서 빨리 하는 건 좋지만은 근본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좀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래가지고.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 변경과 안전 진단, 분양 승인 신청 등 적지 않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 현장에서 대치 중인 시공 채권단과의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들 힘들게 이 현장 공사를 하고 이렇게 부도 맞고 10년 넘게 고생을 했으면 같이 상생의 길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인근에 KTX 울산역이 들어서면서 분양가만 적정하면 분양 전망은 높은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부도 이후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장백 아파트 문제가 이번에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요즘 웬만한 곳이면 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주차장만 사설이나 공영 가릴 것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관공서 주차장까지 그렇다고 하니까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도심거리 수십 곳의 사설 주차장이 들어서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반 상가와 달리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 의무 규정도 없어 보란듯이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영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울산 지역 유료 공영주차장 105곳 역시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과 남구청 등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요 관공서 또한 현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해서 그거 안 된다 하는 건 말도 아니지. 편의점들도 1,000원, 2,000원 다 되는데 이 공영주차장이 안 되는 건 잘못된 거죠. 이처럼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서울과 인천 등 주요 지자체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시작했고
부산은 공영 주차장의 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채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4억 원을 챙긴 건설사 본부장이 적발됐습니다. 위험한 담보물인데도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대출됐습니다. 조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넘게 표류하던 울주군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지만 53살 정모 씨가 시공사 계약직 본부장에 용입되면서 이 사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말 사업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주 땅의 일부를 떼어놓는 이른바 채비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1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습니다. 그런데 채비지는 등기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꺼려야 하는 담보 물건입니다. 채비지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상의 동작이 안 돼서 재산적 가치를 행사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 있는 담보대출을 꺼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 씨는 세계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평가액의 75% 수준에서 대출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4억 원을 챙겼습니다. 대출 알선이 성사되면 대가를 준다는 회사 측과의 고용계약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나 피해자 역시 대출을 소개하는 게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출을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알선에 대한 대가를 금원을 받는 행위는 알선 수재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거라서 이번에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융기관 직원과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오후 중구 다운동 신삼호교 아래 태화강에서 올해 어린 연어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방류된 어린 연어는 모두 32만 마리이며 이 가운데 7천 마리는 태화강으로 돌아온 연어에서 인공 부화한 어린 연어들입니다. 태화강에 회귀한 연어에서 채취한 거기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가 7천 마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태화강 어린 연어 방류 사업은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돼 지난해까지 176만 마리가 방류됐고 회귀 연어는 지난 2003년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해까지 1908마리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과 관련한 비정규직 논쟁은 시장 논리와 근로자 보호가 충돌하는 접점입니다. 이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문제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해 있는지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신 고용을 지향한다는 일본 토요타의 비정규직 비율은 경기에 따라 바뀝니다. 토요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만 해도 6.9%였지만 2005년 29.1%로 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다시 12.2%로 줄었습니다. 일본은 제조 생산지까지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기간제 고용도 가능합니다. 昔は非常に多くの請負という形を使ってました。それを派遣法が改正されて、その製造業にも派遣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一斉に派遣にしました。 독일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2004년부터는 파견 상한 기간도 폐지했습니다. 미국은 경영 상황에 따라 일시적 해고가 자유로워 GM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만 명 이상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미국 등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는 전환 배치를 한다든지 공장 간에 또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들 국가들은 대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로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일본 토요타는 정규직 채용 시 숙련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독일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파견 근로자도 정규직과 임금이 비슷합니다. 미국도 일시 해고를 당하더라도 2년 정도 기본급의 90%를 보장해주며 경기가 회복되면 해고자를 우선 재취업시키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오늘부터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일시시당 20원씩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998cc인 모닝 승용차는 연간 세금이 2만 5천 원 정도 줄고 배기량 2,359cc의 그랜저 승용차는 6만 1천 원가량이 줄게 됩니다. 울산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2만 1천여 대에 대해서는 모두 7억 3천만 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울주군 두서면의 한 농원에서 불이 나 조경수 400그루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도로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진 점으로 미뤄 담뱃불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 있는 원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40살 광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학교에서 불과 20m 떨어진 남구 신정동 원룸 지하창고에서 PC형 바다 이야기 게임기 20대를 놓고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야산에서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60살 황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인 황 씨는 어제 자신의 회사 근처인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의 한 야산에서 2,500만 원 상당의 80년생 소나무 2그루를 공잔 화단으로 옮겨 심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남구 용현도 모 정유회사 원유 위성 파이프에서 기름 5리터가 흘러나와서 해경과 울산시가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공장과 공장을 잇는 원유 위성 파이프 5개 가운데 1개가 낡아 균열이 생기면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오늘부터 6개 지역에서 탈북동포 북송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최근 중국의 탈북동포 강제 북송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우리 동포의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 위해 6개 지역구별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새누리당 울산시당의 비정규직 정책은 실체가 모호하고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회사 측에 즉각 정규직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00톤급 최신의 경비함인 태평양 12호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 경비함은 길이 112.7m에 최대 시속 28노트로 오는 7월 해경에 인도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과 도난 선박 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내일은 많은 비가 온다고요? 네, 내일은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봄비치고는 꽤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남서쪽으로부터 저기압이 하나 지나면서 새벽부터 제주에서 가장 먼저 비가 오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울산 지방의 경우 비의 시작은 오전 9시 전후로 예상이 되고요. 토요일인 모레 새벽과 오전 사이에 모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로 내일 오후에서 밤 사이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모레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오전쯤 비가 모두 그치면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에 큰 문제가 없겠는데요. 다만 혹시라도 산행 계획하신 분들은 땅이 질고 미끄러울 수 있어서 각별히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밤부터 또 한 차례 봄비가 예상됩니다. 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비와 함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남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내일 오후에는 남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에 비가 그치고 나면 대체로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더욱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